황석채에 오르지 않고선 장각에 다녀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황석채에 오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삭도를 타고 곧바로 오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도보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장각에는 서경사암 대복님들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장각의 자연 풍경과 인문 경관 사이에는 하나의 다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상상인 것입니다. 오목하게 꺼져 들어간 커다란 눈, 길다랗고 뾰족한 코, 꼭 담은 입술, 백발 사이에 섞여 있는 검은 머리와 깊은 사색을 하고 있는 듯한 얼굴 표정은 해외에서 온 손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름 아닌 노시아 대문호 거리길을 너무나 방불케 합니다. 황석채 정상에 오르는 길은 3,878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대암옥이라고 합니다. 대암옥에 서서 멀리 앞을 내다보면 화평봉은 푸른 소나무에 둘러싸여 있고, 그 아래로 푸른 파도가 출렁이는 것이 마치 한 나한이 두 눈을 반짝이면서 소탈하게 웃는 듯합니다. 옛날에 한나라 자손 장량이 한거조 류방을 도와 천하를 얻게 한 뒤 스승인 황석대감이 선물한 병서를 버무람이 넣어서 이곳 절벽에 감췄는데, 그만 병서는 도적 마치고 절반밖에 가려지지 않은 이 버물함만 남게 됐다고 합니다. 길 양편에는 마른 나무들이 얼기설기 뒤엉켜 있고 거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룰창창한 푸른 나뭇잎 사이로 벙우리 하나가 유표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윗부분이 실하고 아랫부분이 가늘며, 위로는 하늘을 떠올리고 아래로는 땅을 디디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장각의 산들은 바로 이렇게 웅이롭고 굳센 의지의 화신입니다. 물론 예외인 곳도 있습니다. 시냇물이 절절 흐르고 남경여직을 산상케 하는 이 돌담은 마치 철새의 산수화처럼 사람들을 소박한 저런 풍경 위로 끌어갑니다. 3,878개 계단을 다 오르고 나면 드디어 황석채 정상에 도달하게 됩니다. 절순경에는 험한 봉이 있다고 황석채 정상에서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또 다른 감수가 있습니다. 황석채는 산이 괴이하고 물이 괴이하며, 구름이 괴이하고 돌이 괴이하며, 나무가 괴이하고 짐승들이 괴이합니다. 이 때문에 명명된 육괴각은 황석채 정상에 고연히 솟아있습니다. 봄이면 구와 농나무들이 교란 끝에서 휘날리고, 득연화 꽃향기가 그윽하며 수산나무들이 자리를 틀고 우뚝 서 있는 모습들은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부터 온 세상을 다 돌아도 이곳이 와야 산계절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오하게 오른 뒤면 다른 산에 오를 필요가 없다는 감탄이 흘러나오게 합니다. 태순대는 황석채에서 제일 높은 경관대로서 해발고가 1180m에 달합니다. 별들이 찬란한 밤이면 이곳에 서서 손만 내밀어도 별을 딸 수 있다고 합니다. 황석채 정상에 서서 이렇듯 황홀한 풍경들을 하나둘을 천천히 음미하느라면 장각의 벙어리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다우며 또 얼마나 서정적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황석채의 환산도로는 거리가 2200여 미터에 달하고 성석판으로 깔려 있으며 두툼한 난간은 구불구불하기만 합니다. 비록 황석채 주변은 절벽이라지만 길만은 절대적으로 안전해서 걸으면서도 마음대로 사색의 나래를 펼쳐 의젓한 정의의 신침이라든가 남천일주를 음미할 수 있으며, 시간이 된다면 또 돌로 된 장기판에서 장기 몇 판도 돌 수 있습니다. 한일자로 줄지어선 벙우리들은 달의 기둥처럼
다리만 넣으면 곧바로 협곡을 가로질러 천자산과 황석천을 이어놓는 대교로 됩니다. 선교유돈이라는 아름다운 이름도 이 때문에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황석채에서의 관광을 전부 마치고 뒤돌아서면 천연 거북이가 삭도를 타고 산을 내려가는 관광객들을 아쉬운 눈길로 바라면서 건강 장수와 유쾌한 관광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보성호수 배를 타는 이런 필름이 있거든요. 노래 어느 팀의 손님들이 노래를 안 부르면은 그쪽의 팀의 가이드가 이 우에는 이 옷을 입고 이 버스에 내려가 좀漂亮啊. 무슨 얘기나 하면은 있잖아요. 우리 손님들이 보성호수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말이잖아요. 보성호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나중에 마지막에서 유회라는 말 있잖아요. 그거는 무슨 하나 하면 무슨 의미를 대표하냐면은 저희 노래를 나중에 노래를 주셨어요. 네, 앞전에 말했잖아요. 그거는 이천에도 말했다라고. 누가 이 아이가 무슨 물건들이 됐나 하면은 스스로 입고 나왔던 소나무에 나와서 집처럼 나왔잖아요. 동갑대가 나이를 딱 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오늘 시상하는 아직 저만의 노래 부르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우리 보성호수의 일정이거든요. 너희는 내가 못해갖고 내가 로봇 내가 내 손을 그 글을 듣다면 그 할머니 잘 먼저 생겨갖고 노래하고 그렇기 때문에 배를 또 동서남북 보면서 하지 말고 일차분을 빨리 타야 됩니다. 우리 배분을 보세요. 우리도 와서 배분을 보세요. 0038이거든요. 0038. 네, 우리 살찌게도 이거 타야 합니다요. 그렇지만 여기 산대 갖고 이다 물건 같은
자, 그리고 아버님 있잖아. 노래 끝난 날에 여성분한테 마이크 넘겨주면 되거든. 아무 사람한테 넘기면 안 되거든. 자, 노래를 부를 줄 모르나마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박수 하겠습니다. 나를 두고 꽃 피고 새가운 논밭에 묻혀서 기쁘게 가꾸면서 땀을 흘리고 내가에 늘어진 어두나무 아래서 조용히 살고 바라 한편에 살고 싶네. 죄송합니다. 제가요, 음정밖에 안 나거든요. 아, 정말. 기다리어잖아요 지주 화불새 시남임을 외요 내져달라요 아이고, 여기 누구지? 그러면 뭐. 아이고, 그 얘가 키가 다 죽었는데. 어른들 너무 잘 인연이란 했는데 어쩌면 무정하게 떠날 수 있나 이 아래 살이라나 이게 무슨 행복을 한다는 날들은 돌아가기 당신 너무 잊을 거네요 사랑해요 가지 마 다시 한 번 생각해줘요 만났으면 바로 잊지는 말아요 당신은 발을 똑바로 하세요. 예. 그렇게 또 머리를 이렇게 돌고 보니까는 중심에서 2m 오해 보세요. 예. 반반은 얼굴이랑 나왔잖아요. 떠오르는 코에 자그만 돌. 예. 그런 마음을 따게. 现在那个就是危险性下的话，它是难度比较大的，心算是有的会走了之后也没什么感觉。하지만 안 하면 재밌겠다.
안녕. 네. 해줄게. 아니. 네. 좋았어. 아니 상관없어. 갑시다. 갑시다. 반갑습니다. 大姐，大姐。观察呀，看到没有？能可以。等一下，等会。안녕하세요. 진짜 이렇게 좋아. 저거 봐. 오케이. 바로 자, 바나나.妈妈。
손 드세요. 카메라 손. 손은 손 쳐봐. 손. V. V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V자. 빨리 오시란 말이요. 주인공 아니니까. V자. 아, V자. 아, 우리 아버지. 얼른 와게 우리. 아니, 너 다 얼른 요리 간다. 황룡동은 장가계의 중점 관광지 가운데의 하나로서 2001년에 전국 첫회 4A급 관광지로 명명받았습니다. 황룡동에는 두 층의 마른 동굴과 두 층의 젖은 동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데 의하면 동굴 밑부분 면적은 약 10만 평방미에 달하며 전반 동굴은 마치 고목 한 그루가 한데 뒤엉킨 것처럼 굴 속에 굴이 있고 하늘밖에 하늘이 있는 듯합니다. 천연 회질 용액이 응고되면서 형성된 동굴 경관은 한결 눈부시고 아름다워 한 번에 다 보아낼 수 없습니다. 황룡동을 관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2시간 정도입니다. 우선 경과해야 할 것은 우불구불하고 아늑한 100m 주라입니다.
이것은 황룡동을 들어가는 요새이기도 합니다. 100m 주랑의 끝에는 두 개의 천연 성문이 있는데 하나는 행복문이고 다른 하나는 장수문인데 이 두 문을 통틀어 영빈쌍문이라고 부릅니다. 영빈쌍문을 지나면 아름답고 기묘한 환상의 세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천태만상의 덜순, 덜기둥, 덜커튼, 덜악기, 덜꽃, 덜시계들은 사람들의 눈을 현란케 합니다. 황룡동에는 도합 13개의 대청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영궁대청은 역사가 제일 길고 덜순 발육이 제일 좋은 대청이며 황룡동에서 제일 큰 대청이기도 합니다. 영궁대청의 밑부분 면적은 15,000평방미터이고 굴꼭대기 평균 높이는 40m이며 지금 보존되어 있는 덜순과 덜기둥만 해도 1,705대가 되는데 한 미터 이상이 516대나 됩니다. 그 가운데는 밑부분 지경이 10m를 넘고 높이가 12m에 달하며 15명을 용납할 수 있는 빈 공간을 갖고 있는 거대한 물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영궁대청의 대표성 경물인 영왕도자입니다. 영궁대청에서 제일 소문 높은 기이한 경관은 정예의 신침입니다. 높이가 19.2m이고 비탈에서 생장하는 정예의 신침은 황룡동에서 제일 큰 석순입니다. 동굴 전문가들의 예산에 의하면 황룡동 안의 석순들은 형성 속도가 해마다 평균 겨우 0.1mm밖에 안 되는 바 정예 신침의 형성은 이미 20만 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의 장성폭으로 본다면 정예의 신침은 아직도 6만 년을 지나야 동굴 꼭대기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황룡동의 석순은 어떤 것은 어만 속에 고요히 서 있는 푸른 소나무 같고 어떤 것은 명령을 대기하고 있는 로켓 같으며 어떤 것은 해를 치는 수탉 같고 어떤 것은 까부러대는 원숭이 무리 같고 어떤 것은 눈물겨운 이별을 아쉬워하는 것 같으며 또 어떤 것은 비참하고 암담한 후궁 생활을 하소연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 세태의 이모저모가 생동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늘 위의 거리로 널리 알려진 천주가와 수없이 많은 미궁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진귀를 한 몸에 가둬치며 저도 모르게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주고 탄탄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황룡동의 풍부한 석회암을 포대기 속에 누워있는 가난 아기에 비긴다면 황룡동에 거침없이 흐르는 지하 강물은 그칠 줄 모르는 어머니의 젖줄기일 것이고 세월을 하나의 넓은 화폭에 비긴다면 벼랑 틈새로 절절 흐르는 물은 황룡동의 아름다움을 그려내는 신비한 붓대로 될 것입니다. 바로 물이라는 이 만물 생명의 성모가 황룡동의 무궁한 경관을 키워낸 것입니다. 황룡동에는 도합 2개의 지하강과 4개의 폭포가 있습니다. 그중 이미 4개의 개방이 되어 있는 향수하의 제일 깊은 곳은 12m이고 평균 깊이는 6m에 달합니다. 배를 타고 향수하를 천천히 거닐어라면 연안의 산과 물이 한데 융합돼서 사람들을 마치 무릉도원과 같은 아름다운 동화 세계로 끌어들여 오랫동안 경탄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금편하는 위로는 파파화가 있다 있고 아래로는 사카로 연결되어 있으며 길이는 5.5km입니다. 이름난 작가 심충문 선생은 일찍 험난함은 요자체에 있고 은흑함은 금편화에 있다라는 구절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금편화의 제일 큰 특점이 은흑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편화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맞아주는 것이 바로 건강 안마 주랑입니다.
매끌매끌한 자갈을 깐 건강수랑은 발바닥에 혀를 골고루 안마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관광 코스로도 유명합니다. 위험있게 우뚝 솟은 금편암은 사람들을 억만년 전 연산 조산 운동대로 불러갑니다. 당시 상하 승강 활동을 위주로 움직이던 이곳의 지각이 이처럼 푸른 하늘을 찌를 듯한 신기한 사암 속 봉우리를 조화해냈습니다. 장각에는 한부의 의인 상물의 대서인바 이곳의 경관은 마치 고대의 명작 서유기에서 당연히 당신이 지자들을 거느리고 식용을 가는 고난의 여정을 신기하게 재현했습니다. 말단등에 앉아 열심히 경을 읽는 당승이며 두 눈을 깜빡이면서 모든 것을 간파해내는 손오공이며 땀을 벌벌 흘리면서도 아무런 원망이 없는 사슴이며 그 바쁜 와중에도 간간히 틈을 타 마누라와 소곤소곤 정을 나누는 저팔계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금편하는 5걸음마다의 경관이 있고 10걸음마다의 전설이 있으며 꽃 한 송이 푸른 나무 한 그루가 흘러간 옛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아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금편하는 하늘과 땅의 조화로 만들어진 당수 샘물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샘물 속에는 인체에 필요한 풍부한 광물질들이 있어 오랜 시일 마시면 백년장수한다고 합니다. 금편하 건너의 노진 선생도 집을 대봉림 속으로 옮겨와 장수 샘물을 마시면서 건강을 보존하고 문학적 사유로 능했다고 합니다. 금편하는 가는 곳마다 풍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북이 2마리가 한데 올려 지쪽에 있는 금편한 물을 바라보는 모양이며 색을 생명보다 더 아끼는 수제가 색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감추어 두었다가 향후에 보려고 하는 모양이며 바다까지 훤히 들여다보이는 푸른 산소단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들과 같은 천태만상의 자연 풍경들은 사람들에게 환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쳐 온 세상을 한 품에 만끽하게 합니다. 기파를 안고 수조음에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는 봉우리와 기뻐 날뛸 듯한 봉우리의 모양은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장각에 와서 뜻깊은 상봉을 하는 두 연인을 말해주는 듯한 짓입니다. 이 나무는 잠석인 리벨 뒤에 다시 만난 듯한 아주 별다른 풍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일본 관광객들이 이 나무를 오랫동안 떠나기 아쉬워하면서 일본의 한 나무와 자매 결례를 맺자고 제의하기까지 했습니다. 작은 다리, 류수, 석봉, 수림, 그리고 이 푸른 물은 도담이라고 부릅니다. 매번 산홍수가 터질 때는 거기떼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물 위로 뛰어오르거나 뛰어는 물가까지 올라오는데 사람들은 강가에 앉아서도 고기들을 줄 수 있습니다. 도담이라는 동감적인 이름도 그래서 생겨난 것입니다. 금편하 강가에는 많은 진귀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남목평에만도 수십 종의 진귀한 후박나무들이 생장하고 있습니다. 토양층이 너무 얕기에 그들은 암석을 꼭 껴안고 얼기설기 엉켜서 생존하며 위로 쭉 올리뻗은 가지들은 그 무엇보다도 그들의 왕성한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강물은 산 때문에 구불구불하고 계곡은 땅을 따라 평지가 된다. 금편하의 물은 수원지에서 시작해서 5.5km의 여정을 지나 여기까지 흘러왔으며 수요 3원까지 흘러갑니다. 식리주랑은 끊임없는 중국화이고 심리협곡은 짙은 색채의 산소시입니다. 대자연을 사랑하고 대자연과 친숙해지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끊임없이 흐르는 금편하의 물처럼 오래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가계는 장가계 국가 3림 공원, 서계곡 자연포허구와 선자산 자연포허구로 확정된 들을 이어서 개발한 또 하나의 신기한 풍광으로서
역시 세상에 보기 드문 소형3 봉진기관을 주체로 한 자연 풍경구입니다. 이 풍경구는 황석채나 천자산보다 더욱 원시적이고 은은하고 아름다워 관광, 휴식, 탐험, 신체 단련, 보고, 거하 연구를 다 할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양가계에는 3대 절경이 있는데 그것은 오룡채, 일거둥천, 공중양하입니다. 그중 오룡채가 가장 소문났습니다. 지세가 험난하고 경관이 독특한 오룡채는 양각의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오룡채의 험난함은 모두 고민하는 바입니다. 바위 틈에 자라난 나무도 아슬아슬한 가무줍니다. 등산이 세계 어려운 고비마다 조심스럽게 올라야 합니다. 사람들의 즐거움도 흔히는 온 마음을 다 쏟은 후에 얻는 체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수신곡만 보더라도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지나지 못합니다. 실팍한 사람은 지나지도 못할 것입니다. 가령 이것을 날로 실팍해지는 도시 사람들 속에 갖다 놓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기의 체격을 검증할지 모릅니다. 전하는 데에 하면 양가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거기가 성조 때 양용공 양가장의 후대들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아직도 양가장에 관한 전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파부라고 불리는 이 경관이 바로 이곳에 있는 사도 석벽인데 네 갈래의 성벽 같은 성벽이 주택을 보호하는 것 같고 맹수로 숨겨둔 무시무시한 천파부를 방불케 해서 양가계에서 제일 신금을 울리는 광철원 기관으로 되었습니다. 일보 둥천은 양가계의 최첨산입니다. 여기에 올라서면 양가계의 명승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칼로 벤 듯한 석봉이 옹기종이 둘러앉아 있고 수많은 골짜기가 수풀에 쌓여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석봉마다 자태가 기묘하고 생동해서 저물주의 신비로움과 기이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는 공중양하입니다. 상하가 다 현의 절벽인데 중턱에 좁은 통로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공중에 걸려있는 듯한 이 길을 건너면 더욱더 마음이 탁 트이는 감을 느끼게 되고 천지 사이의 솟은 기봉들을 보면 하늘에 날아오른 듯한 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담가담 한두 곳 골짜기 푸른 나무 밑에서 사는 산골 사람을 보면 꼭 음나라에 온 것 같게 합니다. 산 아래 오순푸릇하게 보이는 산간 마을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어 유람객들이 발목을 잡혀 돌아갈련마저 있게 합니다. 명천 폭포는 양각의 또 하나의 미묘한 곳입니다. 100m 높은 현의 절벽에서 떨어지는 이 폭포는 아름다운 자태, 비범한 기세, 폭포 밑에서 출렁이는 파도로 해서 이 깊은 골짜기의 환락의 원천으로 되었습니다. 양각에는 산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동식물 기관도 있습니다. 물도 흙도 틈도 없는 절벽에서도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완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현의 절벽에서 등나무가 늙었어도 그 속에 수천 년을 쉼없이 자라오르고 있습니다.
천문산은 장가계에서 8km밖에 안 되는 이 도시의 남쪽에 거대한 병풍처럼 천연적 조각품처럼 서 있어 고요한 풍수화와 같이 이 도시의 특징과 상징으로 됐습니다. 천문산은 해발 1518m 되는 탁상 형산인데 사이가 다 기어 오를 수 없는 천길 절벽이고 가운데에 천연 석굴이 열려 있어 마치 거울이 허공에 걸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홍해문에서 쉼없이 비바람을 통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 창각의 서경사암 대봉기관 외에 또 하나의 절경으로 됐습니다. 원나라의 한림인 장태가 시를 지어 천문동은 온기가 대통해서 강동의 아미도 따르지 못할 지고라고 칭찬했습니다. 천문산은 옛날에 숭량산이라고 했습니다. 삼국시대의 오영환 용년에 암석이 붕괴되면서 덩굴로 된 후 천문산이라 했고 그 후 위나라 역도원이 수경주에서 이 산을 만학천동 혈의 절벽을 바라보니 향로를 방불케 하노라고 칭찬했습니다. 그 후부터 많은 문객들이 다투어 찾아왔고 현인들이 학당을 꾸려 당지 백성들을 교화시켰으며 은사와 거승들도 분분히 이 산속에 들어와 살면서 하고 분일을 했습니다. 하여 천문산 아래는 학풍이 바로 세워지고 산 위는 향불이 피어오르며 아울러 유가와 토가가 합리하고 인간과 신선이 공존하면서 천문산의 독특한 은일문화, 서원문화, 정교문화, 산수문화를 창조했습니다. 지금도 천문산에는 적송자련단 등 여러가지 전설이 전해지고 있으며 수량서원, 천문서원, 천문산사의 전설과 관련된 것들이 각종 경전에 기재되어 천문산이 더더욱 풍부한 문화 내용과 신비 색채를 조입해주고 있습니다. 하여 천문산은 옹리하고 수려한 자연 산천뿐만 아니라 신기하고 아름다운 문화 보물고로 탐구하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999년 12월 국제항공연합회와 중국항공운동협회전은 연합으로 구구 창각의 세계 특기 비행 경지를 여기에서 거행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비행 대사들은 은제리 마냥 영감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비행기를 몰고 전연 산불안을 날아 지나는 장거를 실현함으로써 국내외의 강렬한 반응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1992년에 천문산은 풍부한 삼림 자원을 갖고 있어 국가 삼림공원으로 지정됐고 따라서 신속히 장각의 관광업 개발의 새로운 열정으로 됐습니다. 지금 천문산에 산을 감돌아 오르는 길을 닦았는데 999개 계단으로 되어 구름이 감도는 하늘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천문동은 높이 131m, 너비 37m, 정심이 30m 됩니다. 덩굴 안에서 제비가 나르고 산바람이 불며 맑은 물이 매화꽃 마냥 천정에서 떨어져 참으로 선경에 온 것 같습니다. 하여 누군가는 시를 지어 긴 세월 흰 구름이 감돌아 신선들도 얼씬거리지 못했다고 이곳을 칭찬했습니다. 천문 산정에서 남아있는 절과 쓰러져 있는 비문에서 그 유구한 역사를 읽을 수 있으며 하늘 밖에 또 하늘이 있고 산 위에 또 산이 있는 꿈 같은 명승절경을 확실하게 감수하게 될 것입니다. 해를 가려운 원시 산림 속을 거니노라면 당신은 모든 근심과 본내를 잊게 될 것이고 복잡한 성림 미궁에서는 너무 눈부셔 미미한 운치가 넘치게 할 것입니다. 산정에 올라 멀리 바라보면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무산이 차가 보이는 호미로운 격정이 영수 숨치어 오를 것입니다. 옹리하고 신기한 천문산은 바야흐로 호미로운 자태로 세계에 나서고 있습니다.